어릴 때 대구에 사는 이모 집에 자주 놀러 갔다. 그 당시 이모 집에는 신기한 물건이 많았다. 못난이 인형들이 잔뜩 있었고 몸체가 나무로 된 흑백 TV도 있었고 거대한 라디오도 있었다. 그 중에는 금도금을 입힌 테두리에 무궁화 조각이 무수히 새겨져 있는 벽걸이 거울도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거울을 잘 보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그때는 몇 시간 동안이나 거울을 보면서 이런저런 장난을 쳤다. 같이 갔던 동생이 다른 신기한 물건을 보여줬는데 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웃긴 얼굴을 거울에 비춘다던가 거울 앞에서 당시 유행하던 에네르기파 동작을 흉내낸다던가 형광등 빛이 반사된 곳으로 누워 일부러 눈부심을 경험한다던가 거울에 반사된 가족들 모습을 보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거울에서 1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뭐라도 홀린 것처럼 멍하게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거울이 깨졌다. 거울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무언가 날아와서 맞은 것도 아니고 벽에 걸려있던 거울이 테두리는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로 유리만이 와장창 깨져버렸다. 유리가 깨진 소리를 듣고 어머니와 이모가 달려왔고 내가 거울을 깬 거 아니냐며 야단을 쳤다. 억울했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나는 깨진 거울 조각을 쓸어서 버리고 거울 테두리는 그냥 벽에 걸린 그대로 두었다. 다음날 아침 자고 일어나니 거울 테두리조차 없어져 있었다. 이모가 버렸구나 생각했다. 이모에게 물어보니 아 그거 하시며 방 안에서 어떤 것을 가져왔다. 이모가 가져온 건 깨진 손거울이었다. 이모 이거 아닌데? 어제 깨진 건 저쪽 벽에 걸려있던 벽걸이 거울이잖아. 이 방에 벽걸이 거울 같은 건 없었는데? 너 그 이야기 아냐? 뭐? 어떤 애가 엄마를 놀래켜주려고 냉장고에 숨었대. 그런데? 냉장고는 안에서 열 수 없었던 모양이야. 엄마는 아이가 밖에서 길을 잃은 줄 알고 밖을 찾아다녔고 결국 냉장고에 갇혀 있었던 아이는 죽어버렸대.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강가에 냉장고가 버려져 있는 걸 보았다. 그 강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곳으로 유명했다. 정말 안에선 문을 열 수 없는지 궁금했다.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A가 그곳에 들어가기로 했다. A가 냉장고에 들어가고 문을 닫자마자 문이 안 열린다며 소리를 치는 통에 A를 꺼내주었다. 냉장고에서 뛰쳐나온 A는 창백한 얼굴로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나와 나머지 친구들은 A를 따라 뛰어갔다. 한참을 달리다 멈춰선 A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야, 니네 못 봤냐? 냉장고에 나 말고 한 명 더 있었어. 오늘 학교에 지각했다. 지각한 벌로 수업이 끝난 뒤 미술실 청소를 하게 되었다. 혼자서 청소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벌써 해가 져서 주변이 어두컴컴했다. 빨리 집에 가려고 서두르고 있는데 못 보던 그림이 걸려있는 걸 보았다. 그 그림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의 초상화였다. 특히 눈이 크고 아름다웠지만 눈이 너무 커서 그런지 나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른 교실을 빠져나와 집으로 왔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큰 소란이 있는 것 같았다. 어제 봤던 그 미술실에 있던 그림이 도둑 맞은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나간 건 나였기에 미술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셨다. 청소할 때는 그 그림이 있었다는 거야? 네. 근데 그 그림 비싼 거였어요? 그 그림은 잠자는 미녀라는 작품인데 화가인 아버지가 딸의 자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꽤 유명한 거야. 화가이신 아버지도 딸도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교장 선생님이 꽤나 아끼셨던 그림이지. 난 그 이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자는 미녀라니. 분명 그 그림은 눈을 뜨고 있었다. 저는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차 시간이라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갑자기 앞에 서 있던 직장인 중년 남자가 철로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역무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올라오려 했지만 술에 취했는지 쉽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술에 취해서 위험성을 몰랐는지 능글능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열차가 전역을 출발했다는 신호가 들려왔고 다급해진 저는 손을 당겼지만 남자는 장난치며 올라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도 죽겠다 싶어 손을 풀려고 했지만 남자는 오히려 한층 힘을 주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길동무 삼으려는 거겠죠. 그때 누군가 저를 잡아서 뒤로 당겨주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건 역무원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혹시 많이 취하셨나요? 얼마 전에도 막차 시간에 어떤 사람이 취해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해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윽고 열차가 도착해 문이 열렸습니다. 전철에 타서 멍하니 창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 그 직장인이 반대편 승강장에 서 있더라고요. 굉장히 밉살스러운 표정으로 절 빤히 바라보고 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예지몽 같은 걸 자주 꾸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어머니께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알고 계시곤 했다. 어머니가 조심하라고 당부한 날엔 꼭 부상을 입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이 일은 내가 중학교 때 겪은 일이다. 당시에 나는 운동부여서 합숙 생활을 했다. 학교에 소풍이나 운동회 등 교내 행사가 있을 때 빼고는 숙소에서 생활을 했다. 그날은 소풍 전날이었다. 그날따라 운동이 잘 되지 않아서 코치님의 벌 같은 개념으로 후배와 같이 학교에 남아 연습을 하게 되었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연습에 매진했다. 그렇게 후배와 둘이서 숙소의 큰 방에 잠시 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 아들, 별일 없어? 내일 소풍인데 집에 안 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 이야기했다. 아들, 내일은 조심해야 된다. 꼭. 알겠지? 하지만 다음 날은 소풍날이다 보니 연습할 일이 없어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코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새벽에 학교 뒷산을 한 바퀴 돌고 소풍을 가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기에 알겠다고 했다. 운동부에게 코치님 말씀은 법이나 마찬가지였다. 다음 날 새벽 5시쯤 후배와 나는 산으로 향했다. 매일 아침 뛰는 곳이라 별거 없었지만 소풍날에도 굳이 뛰어야 하나 싶어 너무 가기 싫었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어두컴컴했고 산을 오르는 사람도 후배와 나 둘뿐이었기에 무섭기도 했다. 평소 같았으면 가뿐히 뛰었을 코스였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었다. 그때 산 정상 밑에 있는 체육공원 쪽에서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 그 순간 반가웠다기보다는 이 시간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살짝 겁이 났다. 하지만 소풍 준비를 하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없었고 산 정상에 가려면 그 공원을 지날 수밖에 없었기에 그곳으로 향하게 됐다. 우리는 점점 그 사람에게 가까워졌고 그 사람을 마주한 순간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도망갔다. 거기엔 나무에 목을 매던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전역했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봄, 제가 상병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영연병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영연병은 큰 의미로는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병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 내에는 납골당처럼 전사한 군인들을 모시는 작은 봉안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봉안소 근무를 설 때 지키던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 전사한 병사들의 사인을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절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전사한 병사의 아버지가 오셔서 한참 동안 아들을 보고 가셨습니다. 그 병사의 아버지는 저와 제 동기에게 고생한다며 음료수 2개를 주셨습니다. 그 음료 중 하나는 아들의 유골함 앞에 올려두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올려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가 찝찝하다고 하며 유골함 앞에 있던 음료수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마셨습니다. 평소에도 미신을 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불침번 근무를 섰습니다.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와 다음 근무자를 깨운 뒤 휴게실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다음 근무자가 저보다 한참 후임이었거든요. 그런데 근무자를 깨운 지 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근무 복장을 한 병사가 생활관에서 나오더니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후본 근무자가 화장실에 갔다고 생각하며 벌써 준비를 마쳤나 싶어 화장실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후본 근무자 생활관에 다시 갔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깨웠던 후본 근무자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잠에서 덜 깨서 헛것을 봤나 생각하고 근무 교대를 마친 후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위에 눌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머리맡에 누군가가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위를 풀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 바로 양옆에서 자고 있는 후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이마 위에서 뭔가가 좌우로 움직이며 머리를 쳤습니다. 그 느낌을 받고 저는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전부 자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낮에 마셨던 음료수가 생각났습니다. 왠지 이상하다 싶어 다음날 아침 저에게 음료를 주었던 아저씨 아들의 사인을 조회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병사는 부대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을 읽는 순간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 머리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이마를 쳤던 그 물체에 대해서요. 그건 발이었습니다. 사람의 발이요. 목 매달린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장례식장 음식도 웬만하면 입에 대지 않습니다.